지난 12월 5일 암세포를 바이러스로 잡는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한다는 원리인 건데요. 실제로 되게 많은 방광암 환자들을 치료해주기도 했고 또 편리하게 암을 진단할 수도 있을 기술이라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저널을 천천히 잘 읽어보니까 어쩌면은 진짜로 이 난공불락의 벽이라고 불리던 암을 완벽하게 박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과학기사 읽어드린 남자 이민영입니다. 오늘 준비된 타이틀은요. 암, 드디어 정복되나? 암 죽이는 바이러스 성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한 몇 년 동안 과학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최고 이슈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19가 있었죠. 아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세계적으로 이만큼 이슈된 내용은 별로 없었을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는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아마도 공포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언제든지 이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고 진짜 운이 안 좋으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이후로 지금까지 대충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총 몇 명의 사람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700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엄청난 수치죠. 싱가포르 나라 전체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작은 나라 하나가 사라진 셈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훨씬 지독한 놈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까 그 3년 넘는 기간 동안 700만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매년,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몸속에서도 이것이 계속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코로나는 사실 내가 안 걸리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을 안 하고 밖에 안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생기는, 내 몸속에 생기는 원리가 생명 활동이랑 연관된 거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무시무시한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암입니다. 암이 이렇게 뭐 매년 1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또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널려 있는 이유는 좀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암이 생기는 이유가 생명 활동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암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살기 위해서 암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긴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건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런데 이 세포가 수명이 다하면은 이제 당연히 뭐 죽겠죠. 그리고 죽은 세포 자리를 분열을 통해서 그 개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복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녀석이 하나 더 생겨나는 거. 원래는 요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완전 똑같은 놈으로 두 개로 복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조금씩 복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책을 똑같이 완전히 복제해서 옮겨 적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오류가 뭐 그렇게 많진 않겠죠. 예를 들면 1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에서 한 글자 틀린 정도 오류가 그 정도는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 처음에는 한 글자 오타가 있던 게 나중에는 이 오타 있는 걸 또 복제하니까 오타가 2개가 되고 또 복제하니까 오타가 4개가 되고 또 복제하니까 오타가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오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되면은 100페이지 중에서 50페이지가 오타인 그런 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상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50페이지 절반이 오타인 책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세포가 바로 암세포인 겁니다.
그렇다고 세포 이거를 복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의 수명이 1년에서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안 하면 1, 2년만 지나도 우리 몸이 아예 사라지거든요. 결국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암세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암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 암세포가 왜 우리 몸에 피해를 끼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별과제 빌런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우리 몸이 보면 6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이제 열심히 영차 하면서 내 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각의 세포들이 자기 맡은 바 역할을 막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 활동은 일종의 조원이 60조 명인 조별과제인 건데, 자, 우리 조별과제 빌런 뭐합니까? 얘가 열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냥 심플하게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료 조사도 안 하고 PPT도 안 만들고 발표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가 트롤이죠. 근데 이 암세포가 더 킹받는 이유가 자기 할 것만 안 하면 뭐 조원이 60조 명이나 있으니까 뭐 하나쯤이야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주변의 다른 세포들, 다른 조원들한테 가서 야, 우리 조별과제 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막 꼬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세포들도 갑자기 막 다 일을 안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암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인데 주변 애들까지 다 암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조별과제를 한 명이 안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주변에 하지 말자고 다 꼬시고 다니니까는 다 안 하는 녀석들이 돼버려서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조별과제를 제대로 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생명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별과제를 망치는 빌런 어떻게 처리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조별과제 빌런이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이 출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슥 살펴보고 얘 제대로 안 하네? 하고 바로 물리치료. 그래서 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게 TSG라고 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인데요. 여기 오류가 있네 하면은 이 오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게 TSG입니다. 근데 이 암세포가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 종양 억제 유전자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별과제 빌런인데 선생님까지 막 제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찌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사실상 무법자예요, 무법자. 자, 그러면 이 선생님도 얻지 못하는 조별과제 빌런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신가요? 이제 이쯤 되면 그냥 아예 수업을 못 듣게 수강 취소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실제로 모든 세포에는 자신을 죽게 만드는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 일종의 자살 버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오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네, 안 되겠다, 자살해야겠다 하고 꾹 누르면은 얘가 뻥 하고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세포가 자살을 해버리게 되는 버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암세포는 자살 버튼까지 고장이 났어요. 와, 진짜 총체적 난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오류가 많네, 자살해야 되는데 자살 버튼 눌러도 자살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치료하기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별과제 빌런인데 선생님도 안 통하고 수강 취소를 이렇게 어떻게 해버리는 방법도 안 통해. 그냥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우리 몸이 뭐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뭐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암세포가 쌓이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세포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선생님도 안 되고 수업을 못 듣게 하는 것도 안 되니까 그냥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경찰을. 이제 뭐 경찰 불렀으면 게임 끝났죠. 아무튼 이 경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T셀, 그러니까 킬러 T 세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포를 돌아다니면서 쭉 순찰을 하다가 의심 가는 세포가 보이면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종양 형성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네? 바로 빵! 사망. 이렇게 암세포를 다 죽이고 다니는 킬러 T세포 덕분에 이제 우리 몸에서 계속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지만
바로바로 제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서도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T세포가 계속 제거 중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T세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암세포 속에 들어있는 종양 형성 유전자를 검사하는 이 방식이 되게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일부 변종 암세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양 형성 유전자를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들키지 않는 방법을 배운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암세포인 T가 안 나는 거니까는 T세포가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이런 변이 암세포들을 해결하려고 엄청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굉장히 참 특이한 EJ, 그러니까 오랑캐로 오랑캐를 죽이는 암 죽이는 바이러스인 종양 용해 바이러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양은 암을 뜻하고 용해는 녹이는 것을 말하니까 암을 녹이는 바이러스란 뜻이겠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수술로 암을 직접 도려내서 제거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사람이 작은 세포를 제거하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맨난 녀석들끼리의 일은 쪼맨난 녀석들한테 맡기자 해서 종양 제거를 바이러스에게 맡긴다는 건데요. 일단 바이러스 하면 되게 우리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무슨 조작이냐면 암세포에서만 얘가 증식을 하도록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근데 또 이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되게 재밌는데요. 암세포를 바이러스가 사실은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암세포에 가서 막 난동을 피우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 킬러 T세포가 아니 바이러스가 저기서 난동 부리고 있네 하면서 가서 바이러스 죽여야지 했는데 뭐야 암도 같이 있네 하고 같이 물리치료.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종양용해 바이러스는 일종의 고자질쟁이 경찰을 부르는 고자질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학자들이 방광암 환자에 적용을 해보니까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전체 환자의 76%가 암이 재발하지 않았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추적 검사를 해봤는데 전체 환자 중에서 70%가 재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방법이 암 치료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겠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100명이 넘는 방광암 환자들의 이 방광을 지켜낸 거니까요. 사실 이 방광암에 걸리면 대부분은 이제 이 방광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참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기술의 대단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암이 충분히 진행이 됐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대단한 점은 암이 의심되기만 해도 이거를 써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암이 의심되면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암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일단 한번 검진 삼아서 돌려보고 그랬다가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 맞으면 치료되니까 좋은 거고 이러니까 암도 예방하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마 진짜 오랫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혀왔던 여러 난치병들이 백신의 개발과 같은 예방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면 이 고자질쟁이 바이러스도 예방의 활용도가 있는 거니까 어쩌면 우리 인류가 머지않아서 암을 정복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되게 오랜만이죠. 저희 학교 시험 기간이랑 그리고 시험 기간 끝나자마자 또 바로 축제 기간이 이어져서 진짜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연말을 또 좀 차분하게 보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내년에도 계속 영상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내년에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